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날이 추워져서 아침, 저녁 출근길에 눈이 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때에 고드름으로 뒤덮인 빌딩이 있다고요. 예, 겨울에는 좀 고드름 좀 얼어주면 좀 운치가 있어서 좋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큰 고드름이 우리 집 위에 매달렸을 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럼 공포에 떨고 있다는 지역으로 함께 가보시죠. 열흘 전부터 거대한 고드름이 벽을 뒤덮었다는 경기도 안양의 한 빌라입니다. 무섭고 워낙 이 주변도 무섭다고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날카로운 고드름 파편이 이렇게 바닥 한가득 널려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약 30가구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또 다른 빌라로 가봤습니다. 이 고드름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는 이순옥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위험해요, 여기는. 이게 고드름이잖아요, 이거. 다 고드름 떨어진 거, 이거. 고드름 떨어진 거, 이게. 머리 맞으면 죽어요. 몇 차례나 고드름을 제거했지만 금세 다시 자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커져버린 고드름이 떨어질 때마다 주민들의 간담 서늘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고드름 얹은 데는 내가 지금 60평생 살아도 처음인 것 같아요. 떨어지는 대형 고드름은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주민들은 소방대원을 불러 위태롭게 매달린 얼음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집안 역시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군요. 이순옥 씨의 집입니다. 이 방바닥에 원인 모를 물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샘이에요, 샘. 샘물이에요, 샘물. 못할 짓이야, 이거. 아유. 한 차례 물을 퍼냈지만 몇 분 되지 않아 물이 다시 차오릅니다. 어머. 방바닥 전체가 다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흥건히 젖어 있으니까 어디서 고칠 방법도 없어요, 여기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이거. 이 바닥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물기. 몰라요. 세게 틀고 이거 온풍기를요 틀는데요. 결국 이 씨는 공업용 온풍기까지 동원해 장판을 말린다고 합니다. 자, 이 빌라 2층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주민을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네, 신발 신고 들어오랍니다. 신고 다니세요? 한쪽집 물이 막 새는데 여기서 불 켜면은 이거 막 그냥. 네, 그러면서 정영섭 씨가 가리킨 곳은 현관에 달린 전등인데요. 불을 켜자 무언가 타는 소리와 함께 자, 자세히 보시면요. 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너무 위험하네요. 지금 스위치를 마음대로 못 눌러요. 전이 누른돼가지고 죽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 씨의 집 곳곳에서 새고 있는 물, 이 급한 대로 바가지를 몇 개씩 받쳐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다는 버티고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러네요. 22일 아침에 물이 떨어지고 이제 적시고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겨울 때 아닌 물난리에 정영섭 씨는 물을 집 밖으로 빼내는데 분주하기만 합니다. 저녁에 2번 버리고 낮에 이제 1번 버려야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물이 가득 찬 바가지를 비우는 것이 정 씨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일대 빌라들에서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먼저 고드름이 생긴 원인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드름을 봐도 벌써 옥상에서 시작된 것이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고드름이 옥상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이야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이 얼음이 많이 연 것은 여기서 수도가 터져가지고 계속 물이 흘러나오면서 이것이 얼음으로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터진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빌라 옥상에 고이게 됐고 옥상 균열을 타고 내려와 두꺼운 고드름벽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집안 천장에서까지 누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거 뚫으면 물확 나와요. 물이 찰수있는데 그렇네요. 물이 빠지죠. 아, 이거 줄줄 패네요. 네, 이 혹시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전문가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 지금 수도 계량이 지금 때가 없습니다.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예. 이 빈집 내부도 살펴봤는데요. 네, 이곳 역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거 보니까 물이 먹은 거 보니까 무게처럼 또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누수가 발생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을 찾게 된 전문가. 결국 다시 옥상으로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과연 누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노후가 돼가지고 3층, 2층,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건물 속에 매립된 수도관이 얼어붙으면서 깨지게 됐고 그 틈 사이로 흘러나온 물이 오래된 건물의 균열로 스며들어 빌라 곳곳에 누수를 발생시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판 아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물 기억하시죠?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떨어진 고드름이 혹시 하수관을 막아 물이 역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닐지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네. 잘 돼 있는데 이거 정상이랍니다. 차 있지도 않고 굉장히 지금 하수도가 깊어요. 지하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닥 난방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장비를 통해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수가 되면 발열이 이제 밑으로 지금 다운이 됩니다. 자, 장비와 배관을 이어서 계량기가 움직이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계량기상으로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바닥에 물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바닥에 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먹으면은 흘러갈 데가 없어요. 네, 이 건물 깨진 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맨 아래층 바닥에 고이게 됐고 네. 방수 처리된 지하실 바닥에 물이 고여 생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재개발한다고 그냥 아주 사람 차 이렇게 죽여놓고 그 할라 비 할라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곳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 단지라고 하는군요. 그러나 지난 12월에 재개발 지역 건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도가 터지고 고드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주민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지난달 30일 수상한 상황을 포착했다는 한 주민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12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 위에서 뭐가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셨대니까 그냥 방범하러 나왔대. 이상함을 느낀 장영숙 씨가 계량기함을 살펴봤다는군요. 멀지만 하고 그거를 다 빼놓은 거예요. 수도 동파를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보온용 스티로폼이 모두 제거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러 뺐나 붙잡고 보네요. 내가 막 소리치면서 보안팀 사무실이 어디냐 하니까는 말해줄 수가 없대요. 그는 재개발조합 측 보안팀 관계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날 밤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디 치려는 말 해놓고 말하는 그래. 왜 그거 다 얼어 터지게 그거 왜 열어놓고 다니냐 이거죠.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오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집에 나갔습니다. 왜 뭐? 그래, 말안 지. 좀 무서운 얘기지. 아니. 결국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작할 때까지 해서 비난식에 해줘야 살다 갈 거 아니에요. 다 쫓겨나는 올해 쫓겨나는 5월까지 건데.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후딱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어디가 어떻게 새냐, 불편한 거 없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주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한 짓은 아닐지 재개발조합 측에 단단히 화가 난 주민들, 조합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거야. 딱 나오셔 달라고 해주세요. 네, 오랜 기다림 끝에 조합 측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산자 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다면은 개개인 접촉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합니다. 미지근한 조합 측 대처에 주민들은 또 한 번 화가 났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아. 아무도 안 나와. 됐고 그냥 가자. 안 만나면 어쩔 수 없지. 얼음에 나 빠져갖고 죽어야 이제 또 해결을 해주려나? 결국 주민들은 이날 아무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와서 뭐 얘기라도 좀 해달라고 어떻게 했든지 와서 해달라는데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해당 시청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뾰족한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합에서는 이제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저희들이 2주에 의한 거니까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그거를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조치시킬 거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주민들은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위험이 도사리는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인들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아기 받쳐요.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 하루빨리 안전한 보금자리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네. 네, 주민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현재 관공서나 재개발 조합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조합 측에서 뒤늦게 사태 심각성을 좀 깨닫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보수도 진행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미리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단이 난 거 조합 측 책임 아니냐. 지금 주민들 여전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시다 보면 건강에 문제는 없을지도 걱정돼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 호흡기에는 미세한 털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섬모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균이라든지 먼지 같은 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 섬모의 운동이 굉장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의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습한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곰팡이, 알러지 질환에 이완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